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네요. 임신 중이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현재 임신 6개월 차입니다. 시댁 어머님, 아버님 모두 다 좋으신 분들이고 시댁과 친정, 그리고 저희 집 모두 가까워서 모난 성격 가지신 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함께 운동도 하시니까요. 남편과는 2년 연애 후 결혼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저는 지금 아가 때문에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야근이나 회식이 잦은 편도 아니고 퇴근 시간이 7시면 7시 30분까지 꼭 집에 옵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조기 축구회에 나가는데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서 점심 먹고 늦어도 2시쯤이면 돌아오는 편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잘 돕고요. 빨래 넣는 걸 싫어하는 것 빼고는 합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집에 들어오면 제 배에 뽀뽀해주고 임신 3주 만에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에 뽀뽀하고 동화책 읽어주고 자기 전에 아가와 얘기 나누고 뭐 다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오전, 오후, 퇴근 전에 꼭 3번은 전화 통화를 하고요. 전화할 때도 아기 바꿔줘. 전화기 배에 잠깐만 대봐. 아, 전자파 때문에 안 좋은가? 하지 마.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축구 동호회 때문입니다. 남편 대학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의 아내가 저와 친구라 자주 만납니다. 원래는 의심을 안 했어요. 몇 달 전 아침에 부슬비가 오는데도 축구회를 한다고 하더군요. 비 맞으면서 한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가는데 우산을 안 들고 가더라고요. 우산을 챙겨주려고 따라 나갔더니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길래 저도 뒤따라 내려갔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문득 차에 우산이 있을 텐데 싶었지만 내려온 김에 챙겨주자고 생각했죠. 둘러보니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부르려던 순간 자세히 보니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겁니다. 멀리 주차장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나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카라티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뭐지 싶었지만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 동호회의 친구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냐고, 조만간 밥 먹자고 했더니 남편이랑 친정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축구에 안 갔냐고 묻자 비가 와서 안 한다고 했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어디에 간 걸까 싶어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리곤 평소보다 늦은 저녁에 집에 와서는 아기와 놀고 있었고 제가 민감한 건가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서로 휴대전화기를 안 보는 편인데 그날따라 휴대전화기를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처럼 지냈죠. 항상 제 시간에 퇴근하고 그런데 일요일 조기 축구회 때마다 느낌이 이상했어요. 일요일마다 바람 피우는 건가 싶어 장난처럼 생각했는데 예전에 도시락 싸서 축구 경기를 보러 간 게 생각나서 토요일 저녁에 도시락 싸서 가자고 하니 남편이 말리더군요. 원래 같으면 좋다고 할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남편이 축구 준비할 때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이때도 이상했어요.
평소엔 세수만 하고 나가는데 샤워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 차와 제 차가 있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워 택시를 불렀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서 택시를 타고 따라갔죠. 드라마 볼 때의 긴장감보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의심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했어요. 원래 알던 축구장 방향으로 가지 않고 번화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랑 자주 가던 카페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통유리라 밖에서 확실히 볼 수는 없었지만 일단 내려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웬 여자가 있었고 남편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밖으로 나와 받으려고 하길래 상가 쪽에 숨어서 도착했어 하니까 축구 경기 하려고 해. 지금 아기랑 놀고 있어. 빨리 갈게라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직장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카페에서 손을 꼭 잡는 모습을 보고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일단 집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 아기 걱정에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서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지금 뭐 해? 왜 설거지해? 이런 건 나 시키라고. 가서 아기나 봐 하더니 설거지를 하며 심심했지? 오늘 축구하다가 태식이가 넘어져서 웃겼어. 끝나고 간 갈비집이 맛있던데 나중에 꼭 가자라며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왜 나 몰래 만나고 있지? 모른 척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그날 또 휴대전화기를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신사에 가서 통화 목록을 떼봐야 하나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현명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평일에 우리 집에 놀러 오셨길래 같이 밥 먹고 커피도 마셨어요.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를 편하게 대했어요. 편한 얘기도 잘하고요. 마침 TV에서 사랑과 전쟁 재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만약 아범이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하죠? 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말했더니 어머님께서 내가 아범을 잘못 키운 거지. 너 놔두고 그런 짓 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난 너랑 아기랑 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채신 것 같기도 한데 바람 피우는 것 같냐고 물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저한테 먼저 혼나겠죠 하니까 그런 일 있으면 친구나 친정에 말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남편 잘못인데 너한테 흠이 될 수도 있으니 편하지 않아도 나한테 말해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든 아니든 저는 이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고 남편과 시댁이 저한테 정말 잘하니까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요. 또 일요일이 다가오네요. 제가 보기엔 일요일마다 만나는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이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너무 담담하게 썼다든지 글에 흐가 있어서 진심 같지 않다는 댓글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힘들게 쓴 건데 제가 좀 긍정적인 편이라 임신 중에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글은 금요일에 썼고 오늘은 12시가 넘어서 월요일이네요. 오늘 일요일은 축구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날씨는 좋은데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제가 너무 남편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어요. 저번처럼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는지 이미 나갔는지 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쩌지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재촉하시더군요. 그때 남편 차가 나왔습니다. 저 차 좀 따라가 달라고 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참 불쌍하게 쳐다보셨어요. 남편은 번화가에 있는 2층 카페로 가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본 곳이라 익숙한 장소였어요. 이용과 관계없이 증거를 남기려는 마음에 예전에 쓰던 디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네일아트샵과 스크린 골프장 등이 있어서 가게 밖에서 서성여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카페 문이 유리로 되어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남편과 여자가 보였어요. 남편은 저를 등지고 앉아 있었고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 건물의 그 층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은 건물 공용 화장실을 쓰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카페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여자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길래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뛰어가 숨었습니다. 여자분이 화장실에 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친구인 것 같고 거의 대답만 하면서 미혼인지 기혼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저 여자는 나를 모를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 문을 내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꾹 참고 옆에서 손을 씻으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장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어린 것 같았고요. 말을 걸어보려다가 아니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무겁던지 아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더군요. 눈물을 참고 TV를 봐도 책을 봐도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3시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그의 이야기들도 다 듣기 싫고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애교를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는 동갑내기 부부라서 서로 존댓말을 쓰는데 제가 갑자기 야 너 요즘 누구 만나? 라고 하니까 남편이 얼음이 되더군요. 제가 전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기억나는 대로 대화체로 써볼게요. 저 말 없는 거 보니 맞나 보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본 것 다 얘기할까? 아니면 내가 얘기할래? 뭐야? 왜 생사람 잡아? 마지막으로 묻는데 내가 다 말할까? 아니면 내가 말할래? 그럼 거 없어. 집에서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러길래 제가 디카를 보여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만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어. 나와 우리 집, 너희 집, 그리고 아기한테 죄를 지은 것 같다.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참 제가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주는 편인데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발뺌할 거냐고 물으니 심심해서 만난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도 그 상황이 생각나면 피식 웃음이 나네요. 넌 심심해서 바람 피냐? 난 안 심심해서 집에서 애 신경 쓰고 너 바람 신경 쓰고 이렇게 있냐라고 물으니 말을 하지 않네요. 자기도 당황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저 말은 정말 열받는 말이었어요. 화날 상황 맞죠?
계속 거짓말만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관계인지, 전화번호가 뭔지 알아내서 연락해볼 생각도 없고 유치하게 그런 걸 물어볼 마음도 없었어. 그냥 100% 내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대화가 안 될 것 같더라. 너도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휴대전화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 집을 나오면서 나 없다고 여자 데려오지 말라고, 이 집은 내 집이니까 하고 문을 꽝 닫고 나왔어. 결혼할 때 내가 산 집이라. 남편한테 나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 제정신이 아니면 그 여자를 만나겠지만 제정신이라면 시댁으로 갈 테니 나는 지금 친정에 와 있어. 친정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허리가 아프고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도착했어. 아빠는 외출 중이셨고 엄마는 6시쯤 집에 계셨어. 엄마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연락도 없이 왜 싸웠냐고, 이태껏 살면서 이런 일 없지 않았냐고 물으셨어. 웃으면서 바람이라도 폈대? 하셨는데 눈물이 펑펑 났어. 엄마 가슴은 찢어질 텐데 이러려고 친정 온 건 아니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됐어.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를 하고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여동생이랑 엄마는 완전 성격이 장군 스타일이야. 지금 잡으러 간다고, 뭐 하는 놈이냐고, 시댁은 아냐고 물으셔서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난리인데 뭐냐고, 다 같이 얘기해보자고 하셨어. 난 싫다고 실랑이를 벌였어. 엄마는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하고 내가 홀몸도 아니니까 떨어져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것도 아니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손이 발되도록 빌게 하든지 해야 한다고 하셨어. 결국 남편, 시어머니, 우리 엄마 이렇게 다 모이게 됐어. 원래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는 밖에서 차나 밥 한 끼 할 정도로 친하신데 내가 전에 한 얘기를 눈치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집으로 온다고 하셨어. 이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고 남편, 나, 아이 모두 가시방석이었겠지.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문을 트셨어. 아범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남편이 사람이면 우리 엄마랑 어머니 계신데 말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 엄마가 제 딸이 김서방이 바람 피우는 걸 봤다네요. 라고 하시자마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5대나 때리셨어. 다들 너무 놀라고 황당했어. 시어머니께서 내가 바람 핀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내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사돈 앞에 부끄러운 것과 내가 너를 때려서 아기랑 아기 엄마가 놀랐을까 봐 겁나는 것, 2가지밖에 없다. 네.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무릎 꿇고 빌지 않았으니 내 아내가 지금 친정에 있는 거겠지. 라고 하셨어. 내 안 사람이 이혼을 하자면 하고 애를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위자료를 10억 달라고 해도 빚을 내서 주고 너 알아서 해라. 이혼 안 하고 널 용서해 주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너 내 아비가 바람이 나도 내 아비 편들 거냐 대충 이런 내용으로 한마디 하시고 남편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연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인사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마음 많이 불편해하셨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랍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뭐 저희 없는 곳에서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했을 수도 있지만 저 행동 참 저희 앞에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께서
어렵게 남편 가지셨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생각도 겹치고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고 내가 남편이랑 얘기해 볼 문제라고 암만 그래도 같이 잠을 안 자도 같은 집에는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 집에서 혼자 밥 숟가락들 힘도 없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기 걱정에 넘어가지도 않는 밥 한 숟가락 먹고 아직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연락 한 통 없고요. 복잡하겠죠. 자기가 잘못했고 자초한 일이니까요. 이것도 너무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남편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도 복잡하네요. 너무 빨리 일을 진행해서 남편이 더 압박이 온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엄마 동생 볼 생각하면 자기도 많이 불편하겠죠.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근데 너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고작 들은 한마디는 심심해서 만난 거야 이거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자면 아기도 힘들 텐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새벽이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떡할 것도 없는 건가요? 후기 2 안녕하세요. 두 번째. 글을 올린 게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고 지금은 화요일 오후네요. 월요일 아침 4시간 정도 친정에서 자고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출근 준비 중인 남편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가 지는 느낌이 들어 아무 말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캐리어도 내 것이라 큰 봉지도 없고 종량제 봉투에 담았네요. 유치한가요? 문을 빼꼼히 열고 뭘 하는지 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길래 너 바람 피고 사과도 안 했고 그대로 너희 엄마 따라 나갔지 않느냐고 그러고는 연락도 없고 나랑 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집이니까 집 안에 있는 거니 몸이랑 내 옆배곤 다 내 거니까 넌 네 것만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냉정해 보이기 위해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진작 소름 끼치는 사람은 자기면서 나한테 어찌 저런 말을 하는지 눈물 꾹 참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짐을 들고 나가네요. 울고 불고 빌 줄 알았던 다정했던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일단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혹시 바꿔보신 분이 있나요? 바꿔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는지 감정이 복잡해되던 일도 안 되고 그랬네요.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이 설거지하고 나은 설거지 통에 접시 2개, 포크 2개가 있네요. 케이크와 포도주 먹은 흔적도 있고 참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의 느낌이란 거 이런 건가요?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님 최대한 긍정적으로 친정해서 한판 한 뒤 시어머님과 남편 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미친 짓이고 몰래 불러와서 처먹었으면 설거지를 하든지 그릇 통째로 쓰레기 봉지에 넣고 뭔가 찝찝해. 침대 시트까지 다 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드라마 주위 사람들한테만 듣던 바람과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네요. 밥은 먹었느냐고 집에 왔다는 소리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전화했겠죠. 짐 싼 것도 얘기했겠죠. 뭐 보자고 해서 집으로 오시라고 하려다 집에서 보면 분위기가 유순해질 것 같다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고 나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많이 놀래지 말란 말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어머니 오늘 집에 와서 더 놀랐네요. 어머님 하며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시네요. 어머님과 얘기할 문제 아니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덮고 살 것이고 아니면 디딜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아기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참 혹시나 싶어 어머님께 어머님 집에 저 먹으라고 케이크 사두셨어요 하니 아니 아범이 너 먹으라고 사놓았겠지 왜 케이크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대충 얘기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진짜 미친 게 아닐까 싶네요. 화가 나는데 날 더는 사랑하지 않는 거에 한번 화나고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저 자신한테 2번 화나고 아기에 대한 책임감 없는 그 사람에게 또 화가 나고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 피곤했던지 이런 일 있어도 저도 사람이긴 사람인 게 잠이 들어버려서 화들짝 놀래서 깨니 현관문 잠금장치 치는 소리 몇 번이나 쳤는지 경보음 울리고 초인증 소리에 제 휴대전화기 벨 소리에 난리 제 발로 지가 짐들고 다시 왔습니다. 벌새를 걸고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에 내가 퇴근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왜 묻느냐고 되묻고 있네요. 그러니 얘기를 좀 하자고 들어온다고 하길래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한숨만 푹푹 끊었던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바람 핀 거 잘못했다 이러네요. 핀 거 말이 꽤 거슬려서 그냥 잠자고 있었더니 넌 나랑 얘기도 안 하고 처가 바로 쪼르르르 가서 일러 바치냐 참 토커님들 얘기가 맞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에게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집에서 만들어줬고 넌 고작 하는 말이 심심해서 만났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와 다 정리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찔리라고. 여기서 케이크랑 포도주 먹으면서 정리했냐 하니 또 얼굴이 사색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줄 아는 듯이 천장을 두리번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멍청해 보이고 치밀하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정말 거짓말 하나는 멍청하게 못하네요. 그러더니 사실 정리를 못했다. 정리하게 시간을 달라. 아니 이게 무슨 저 혼자 어이없는 거 아니죠? 연애 중에 잠깐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저런 말이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걸까요? 나한테 기다려 달라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요? 제가 원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저 말에 정말 화가 나서 이태껏 쌓아놓았던 말 다 했습니다. 연애 때 결혼 준비 결혼 축 남편 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다 따지려면 글 한 편 써야 할 듯하니 생략을 할게요. 대충은 모 남편 집빚 갚고 시아버지 사업 자금 약간 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신혼여행비만 부담했고요. 금전적으로 남편보다 제가 더 힘이 돼줄 수 있는 상황이라 돈 가지고 그러려면 남자 기죽을까봐 못했던 참고 참았던 말 다 터뜨렸습니다. 돈 문제는 잊고 산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결국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래서 바람을 피웠대요. 그 여자가 못 사는 편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기펴고 떵떵거릴 수 있었다고. 너 돈 많아서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도 좋겠고 너 지금 돈 가지고 그러는 거 나 평생 가슴에 안고 살 거라고 그러더니 나가버리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학교 다닐 시절부터 엄청나게 노력해서 제 목표인 직업과 결혼을 가진 거였고
그건 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제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옷도 좋은 곳, 용돈도 모자라지 않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저것도 제가 욱해서 나온 말에 이거다 싶어 변명을 댄 거지. 정말 제 앞에서 기죽어서 그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좀 있으면 곧 남편 퇴근 시간입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 오늘까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조언 하나하나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위로 하나하나 너무 큰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낱 그저 인터넷 일 뿐인데라는 생각이 싹 사라질 만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저도 더 현명해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작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제정신이 박힌 여자라면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거짓으로 글을 적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지거나 최악에는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시 조언을 얻기 위해 글을 쓸 것 같네요. 오늘이나 뭐 며칠 내로 남편이 또 기막힌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글을 올릴 수도 있겠지. 확실한 건 전 아직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온종일 비가 오다 안 오다 더 우울하네요. 후기 3 혹시 기억하시나요? 며칠 동안 컴퓨터를 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올린 글이 통신대화에 올랐네요. 참 어찌 보면 집안 망신이네요. 뒷이야기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 분들께 제 결정을 보여드리고자 그랬습니다. 댓글 몇백 개 되는 거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언니처럼 해주는 조언제 친 여동생들처럼 언니하면 힘주시는 답글들 다 너무 감사하고 어찌 보면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남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내도록 우리 집에 오시네요. 아니 이제 내 집인가요? 어머니께 조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안 오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집에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저도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는 거 좀 많이 불편하다고 어머니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고 무슨 죄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대충의 상황은 이거고요. 제 친동생이 지금 잠깐 하는 일을 쉬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간 날 바로 집에 오라고 했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틀째 들어오지 않던 날 저는 독하게 먹은 마음에 대해 확신을 했고요. 임산부인지라 이동이 많이 불편해서 친구와 함께 할까 생각도 했지만 핏줄만큼 강한 게 더 없지 않겠나 싶더군요.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이랑 의논 뒤에 한 거고요. 물론 시댁 쪽은 모르고요. 참 요즘 세상 좋더군요. 입금 확인되면서부터 남편 휴대전화기 번호, 얼굴, 직장 주소, 차종과 차번호 등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니 실시간으로 문자, 전화, 사진은 메일로 오고 사진 원한다면 인하에서 킥으로 온다더군요. 참 쓸쓸하면서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마친 상태이고 신용카드 명세서에서는 꼼꼼히 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알게 됐습니다. 네. 카드에 내 돈인데 남편은 회사 퇴근 후 알콩달콩 신혼처럼 그 여자 원룸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의 변호도 확보된 상태이고요. 일단 지금은 그 여자와 만나면 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참고 마음의 준비 중이며 이번 주말이 지난 뒤 만날 계획입니다. 그 여자 이름, 나의 직업, 집 주소 알게 되었고요. 미혼이더군요. 일단 계속 자료는 수집 중이고요. 이혼 소송은 제가 홀 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지금 바로 시행할지 아기를 낳고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니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조계 쪽 분들이 많으시고요. 길지만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친권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 아기 얼굴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돼 몹시 어렵겠지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 너도 준비해라.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미쳤느냐고. 남편도 아버지 직업을 압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누가 미친 것인지 누가 자격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안 오고 어디서 자냐고 물으니 그것까지 알 거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정신이 나간 것인지 지금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거에 푹 빠져 있어서 살이 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전 결정을 내렸고 한번 시작한 일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솔직히 나쁜 마음도 가졌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밉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기는 제가 없잖아요. 최대한 저와 아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도 남편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저 사랑해주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 결정을 했고요. 우리 집 반대 심했지만 저는 그 마음 하나만 봤습니다. 다른 건 돈이든 뭐든 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이라 생각하며 하지만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 내린 결정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여자를 만난 뒤 또 글을 올릴게요. 그리고 그 여자 만날 때 제가 임산부인지 몸 상태가 걱정돼서요. 혼자 가고 싶은데 혹시나 모를 상황이라 여동생과 같이 갈지 아니면 친한 친구랑 같이 갈지 고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후기 4시간이 꽤 지났네요.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글에 남편의 여자를 만나겠다고 올렸는데 많은 분이 만날 필요 없다고 하셔서 고민은 했지만 녹취 얻을 것도 있고 친정에서도 제 몸 걱정을 하지만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졌고요. 저도 전화나 법정에서 말고 얼굴을 보며 얘기하고 싶었고 여자로서 어떤 여자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얼굴과 내 배를 본다면 더 죄책감이 느껴지며 자신이 어떤 짓을 한 건지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전화 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했고 제가 남편한테 저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하니 일단은 말을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카페 자체가 조용한데 넓은 곳이어서 일단 약속 시간 20분 정도 전에 가서 제 동생과 제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 쪽 가까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그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 만난다고 더 신경을 쓴 듯한 모습, 뵙고 싶었다고 인사한 뒤에 샤를 시키고 정적이 흐르고 드라마 보면 여자 얼굴에 물기 얹고 따기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더군요. 얘기를 나눠보니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하고요. 저는 이 여자의 존재를 몰랐네요. 우연히 만났는데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임신한 사실도 오빠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 앞에서 오빠 마음의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나는 지금 너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오빠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역시나 참 사람이 무섭네요. 제 앞에서 제 눈 똑바로 마주치며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불륜녀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군요.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라고 물으니 대답하지 않고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 기를 살려준 것밖에 없다고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기분은 덜 나쁘더라고요.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살아요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어떡하라고요? 물으니 그냥 아시라고요. 자리 있다고요? 뱃속에 아기 있으니까 이혼 못 하실 것 같은데 오빠가 지금 저한테 너무 빠져 있어서요. 정신 좀 차리면 다시 집에 가겠죠 하더니 먼저 일어서더군요. 이 여자는 건들지 않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단 말 하나 없이 이혼 안 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저한테 막말하는 것 같던데 정신 번쩍 들게 해주고 싶더군요. 집에 오자마자 이나 사진 그 여자 본가 회사에 보내고 남편 회사에도 하나 보내고 워드로 친편지 한 장도 동봉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행실이 나쁘다는 식으로 같은 여자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태도가 너무 좋지 않고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은 드네요. 그 다다음 날 바로 남편 그 여자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생활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직 증거 때문에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놨는데 원룸으로 여자 부모님들이 오셨다고 하네요. 회사도 그만둔 것 같고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예요. 역시 대한민국 아직은 남자보다 여자가 타격이 더 큰 세상이네요. 그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가 와서 당신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 파일이 생겼다고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고소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지인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길 생각입니다. 둘 다 다신 사회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또 그 후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더군요. 그래도 어른이라 집에 모시고 들어왔더니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지시며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고 아들 망쳐놨다며 네 인생도 망치라고 아기 내놓으라고 아기 키울 자세도 안 돼 있다고 쌍욕을 하시고 머리채를 잡으시는데 저는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얼어 있었고 제 동생이 모두 녹음해 놓았고 제지했고 어머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라며 집으로 돌려보냈네요.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이 정도 감수하고 있었고 역시 자기 아들밖에 모르더군요. 정말 토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전 어머님 너무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충격이 크네요. 바로 산부인과 가서 놀라고 왔다고 하고 진단받고 진단서
받아놓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남편 집비디나 결혼자금 등은 아버지께서 제 돈으로 한 거 아시는데 친정 몰래 해준 게 하나 있는데 1년 전쯤 어머님이 너무 적적해 하셔서 모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어머님 동생분이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 매달 200에서 4천 사이로 받고 싶은데 남편이 월급 제외하고 250 정도밖에 안 돼서 아버지 말만 듣고 일 진행 중이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은데 묻기도 껄끄럽고 아버지 또한 그러시겠죠. 최대한 제가 좋은 쪽으로 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정지한 상태고 남편 월급 통해이장과 관련된 카드 외에 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정지했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로 돈지랄하다가 돈으로 뒤통수 맞아라라고 왔네요. 돈지랄이 아니라 내 돈인데 생각하는 게 어찌 저런지 뭐에 쓰인 사람처럼 저러네요. 끝까지 사과는 없습니다. 일단 시댁 쪽이나 그 여자 지금 아주 흥분 상태라 집을 비우고 집도 팔 생각이에요. 저는 친정에 있고요. 저는 휴대전화기 번호도 바꿨고 하루는 술에 취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하대요. 남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정 떨어지네요.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볼 날만 남았네요.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 읽지도 답글 남기지도 말아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쓰신 답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데 그런 안 좋은 답글 때문에 제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가 운동하시는 건 주말에 두 분이서 등산 가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 거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저는 심하게 믿는 편인데요. 남편과 그 여자도 죗값을 받을 것이고 저도 이렇게 모질게 대한 거에 대한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제일 나은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했고 양육비와 소송비 모두 녹취록 많은 증거물로 인해 승소했습니다. 아웃도어 매장도 전적으로 제가 차려준 걸로 인정이 되어서 수입의 50%를 제가 매달 받기로 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소송을 취하해달라며 뒤늦게 제게 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옆에 시어머니도 이제 큰일 났다 싶은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 변호사와 함께 무시하고 스쳐 지나갔네요. 지금은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나니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었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늦게나마 전하고 싶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당연히 그 아우스도 돌려받아야죠. 빨리 증거 확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연녀랑은 만나지 말랬는데 결국 만나셨네요. 이미 만나신 거 어쩔 수 없지만 마음 많이 상하셨겠네요. 어쨌든 저 쓰레기 같은 입에서 나온 대화 내용 모두 녹음했겠죠. 이혼할 때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남편이나 내연녀나 반성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걸로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저런답니까? 회사 잘린 거 고수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쓰레기의 마지막 발악이 가서로군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라는 여자 폭행죄로 고소를 하세요. 녹음 다 되어 있고 진단서까지 있으니 딱이네요. 남편 문자도 저장해 주세요. 역시 반성을 안 한다는 걸 알리기에 충분하죠. 돈지랄 웃기네요.
그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는 주제에 아주 그냥 다시는 사회생활 못하게 해줘야 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안녕.